안녕하세요. 저, 아, 잠시만요. 초등학교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고촌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요. 고촌초등학교 교사이고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다들 잘 들리시나요? 이게 피드백이 없으니까 힘드네요. 네,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한 3년 전부터 같이 여러 선생님들하고 연구회를 만들어서 연구회 내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혁신교사 교육 모임 MI를 참여하게 돼서 같이 하고 마인크래프트 글로벌 멘토로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PPT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서 많이 썼는데요.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선생님이 아니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기초서부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은 마인크래프트라고 원래 상업용 게임으로 굉장히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선생님들은 다 아실 텐데요. 그리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저기에 학생들이 유튜브 보면은 맨날 마인크래프트만 보고 하긴 할 건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상업용 버전이 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가 됐어요. 이 마인크래프트 만든 회사가. 그러고 나서 이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라고 교육용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에 한번 발을 담그고자. 그래가지고 이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이란 게 나온 지 한 3년 정도? 17년 초반에 나왔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3년이 됐네요. 3년 정도 이렇게 잘 나왔는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언가 수업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왼쪽 같은 경우는 실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만든 것을 학생 제이라는 학생인데 이 학생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죠. 이 학생이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를 했었는데 픽셀 아트 만들기를 했습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픽셀로 이루어진 블록을 쌓아가지고 무언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이게 미술 교과 수업을 적용했었고요. 크리스마스 카드 만들기랑 그리고 픽셀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실과랑도 융합해서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에도 재작년서부터 약간 나왔었는데 작년에 본격적으로 마인크래프트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코드 커넥션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코드가 보이실 텐데 이런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무언가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무언가 바뀌거나 라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딩이 된다는 건요. 이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의미하는데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활동에 유용한 아이템들이 실제 상업용 버전에 없는 것들도 꽤 있는데 이 칠판이란 아이템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가 영어만 되는 건 아닙니다. 외국용 게임이긴 한데 지금 학습 문제라고 보이듯이 한글로도 작성이 가능하고요. 물론 유니코드 문제로 가끔 깨질 때도 있지만요. 어쨌든 한글로도 작성 가능하고요. 학생들한테 학습 문제를 제시하거나 어떤 과제를 제공할 때 씁니다. 두 번째가 이 카메라랑 포트폴리오라는 건데요. 이 카메라랑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요. 두 가지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일상생활이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카메라 찍을 때 우리가 어떻게 찍죠? 손으로 들고 찍기도 하고 삼각대 설치해서 찍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삼각대가 설치된 모습입니다. 이 삼각대를 설치해서 찍을 수도 있고요. 이 찍으면은 이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이쪽에 책이 있을 텐데요. 오른쪽에 이 포트폴리오 책에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저장됩니다. 그리고 저장한 것을 캡션이라고 해서 자막을 넣을 수 있고요. 그것을 포트폴리오에 내보내면은 zip 파일로 저장된 JPG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 JPG 파일로 내보내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저기가 되더라도 했던 것들을 실제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파일로 내보내서 도대체 뭘 하냐? 이렇게 학급 뒤에
전시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옆반 선생님이 하신 건데요. 이 에텍스 학생들이 만든 것들을 카메라로 찍어서 스크린샷 뜰 필요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요. 학생들한테 스크린샷 알려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캡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저장하는 법 알려주고 선생님한테 보내라 그러면은 USB에 해서 보내라 하면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인쇄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잘 안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요. 책과 기펜이라는 겁니다. 책과 기펜이라는 건데 책과 기펜이란 아이템이 있어요. 이 아이템이 있으면은 그 아이템을 여기서 쓰면은 글을 쓰면은 그리고 아래 서명이란 걸 누르면은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요. 아까 포트폴리오 내보내기처럼 내보낼 경우에는 TXT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블록이라 해가지고 다양한 경계 블록, 수락 블록, 거부 블록, 그리고 월드 빌더 권한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거는 하다 보면은 일단 알게 될 거예요. 이게 튜토리얼들이 다 있거든요. 이따가 튜토리얼도 보여드릴 테니까 하다 보면 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NPC라는 아이템도 있고요. 이것도 아이템입니다. 이 NPC라는 아이템을 제가 조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특정 URL을 주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그 NPC를 누르면은 특정한 URL로 가서 뭘 영상을 보고 와라 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NPC도 있고 다양하게 교육활동도에 유용한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변동이 많이 되는 건데요. 클래스룸이라는 것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인데 이 마인크래프트랑 같이 사용하는 건데 다양한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몬스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폭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오프를 시킬 수 있습니다. 끌 수가 있어요. 꺼가지고 혹은 이게 마인크래프트가 진짜 현실 세계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 날씨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밤낮도 계속 바뀌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 수업을 할 때 필요 없을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비가 오면은 비만 내려가지고 방해만 될 뿐이지 선생님한테 계속 비 그쳐달라고 방해만 될 뿐이지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럴 때는 이 항상 맑은 날씨를 켜주시면은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클래스룸 모드가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내부의 설정 파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망각하는 날씨 있고요. 항상 낮, 뭐 허용할지 안 할지, 플레이어끼리 데미니 있을지 없을지, 폭탄, 파괴력 있는 아이템 허용할지 말지 이런 것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프로그램이 남아있는 이유는 이 왼쪽에 이게 미니맵입니다. 미니맵.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학생들을 그리고 순간이동 시킬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이 뭐 멀리 가고 있다면은 이쪽으로 오라고 순간이동도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더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혹은 문의를 주시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뭔가 마인크래프트로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장점이라고 하면요. 제가 매일 하고 어디든지 항상 말하고 다니는 건데요. 이 1, 2, 3번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뮬레이션 도구라고 이게 3차원이다 보니까 선생님들 연수를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3차원에 대해서 굉장히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임을 실제로 다뤄보고 뭐 이 안에서 거의 동일시 하다시피 아바타랑 동일시 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가상현실에 대해서 실제처럼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학생들이 머릿속에서 그려봤던 것들 우리가 뭐 건물을 만든다 치면 건물을 그림으로 그릴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만들어 보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걸 이용하면은 정말로 실제 환경처럼 가상 환경 안에서 구현화할 수 있습니다. 또
아까 코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코딩 했던 것도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이 생각대로 하면은 이 코딩이 맞을지 이것들을 계속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직접 실행이 가능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면서 실행해가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겠죠. 게임이기 때문에 학생들 흥미를 끌 수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이 특히 코딩 같은 경우 많이 쓰이는데 하나 알려주면은 직접 많이 합니다. 많이 해가지고 그 스스로 찾아보기도 하고요. 메이크 코드를 많이 안 알려주셔가지고 안 알려주셔도 다 가능하고요. Q&A 보니까 Q&A는 이따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필요한 수단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아까 특히 실제 상업용 게임을 하기에는 선생님들 사용을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업용 게임 사용하기에는 너무 학생들이 재미있어가지고 수업이 방해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아까 클래스룸 모드라는 것들을 적절히 활용을 한다면은 학생들한테 어, 선생님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Q&A를 잠깐 보고 나니까 이 너무 산만해가지고 이것만 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 싶으면요. 채팅할 경우에 채팅 금지라든지 여기 일시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정지. 일시정지를 하면은 학생이 무엇을 하고 있던지 간에 그, 어, 그, 그 월드라고 하죠. 그 월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어, 한꺼번에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돼가지고, 이, 그, 학생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정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집중을 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한 다음에 학생이 막 산만하다는 얘기가 학생이 뭐 하라는 것이 특정한 위치에서 하라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데 가서 논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여기서 순간이동 시킬 수 있고 그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래스룸 모드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떤 수업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셨을 때 이런 것들 다양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만 한 건 아니고요. 맨 나중에 저희 연구회 선생님들이랑 같이 한 건데요. 이것 선생님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양하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도안도 작성을 했습니다. 지도안도 작성을 해가지고 어떤 교과에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하고 관련된 활동지가 필요할 경우 활동지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미술교과에서 입체 이해하고 건축물 만들어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모티프로 얻는 게 미술교과 중에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어떤 나의 학교 만들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은 제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실 텐데요. 그 재활용품 우유곽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혹은 상자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색종이 붙여가지고 만들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이런 장미 같은 것도 만들고요. 사과도 만들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을 때 픽셀 아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픽셀이란 개념, 소프트웨어, 실과의 소프트웨어 중에서 픽셀이라는 개념을 알려주고 그리고 실과 중에서 쇠라 나오는 그 점묘화가 있습니다. 점묘화. 그래가지고 점묘화 원리를 알려주면서 이런 것들이 아트가 될 수 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한 땀 한 땀 다 만드는 건데 이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만들기라기보다도 픽셀아트 도안들이 있습니다. 도안들이 어,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픽셀아트 도안들이 있거든요. 구글에서 그냥 픽셀아트 도안이라고 하시면은 이런 픽셀아트 도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 주고 색칠해보고 하는 것도 좋고요. 혹은 이런 식으로 모눈 종이를 주고 나서 색칠해보고 그 다음 가라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개발된다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건축물을 만들고 하는 것들. 단순히 아무 건축물만 만들어 봐라 하는 것보다도 어, 그 이런 목표를 주면은 학생들이 조금 더
개발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더 토의를 할 때도 이게 진짜로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이거는 어떤 것일지 실제로 의미 부여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덕, 실과, 연계 과목, 이거는 뭐 꼭 이 과목으로 해야 되겠다는 아닌데요. 그래도 연계 과목으로 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 개발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품 발명인데, 제품 발명이라기보다도 건축물 같은 거 만들어서 시설 구상하는 거, 그리고 시설 도면 설계하고 제작 같이 하는 거, 이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모둠별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화구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 같은 경우는 맨 왼쪽 같은 경우는 별주부전, 그리고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게 제과 콩나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그 국어책이나 어디에 나온 동화 같은 것들을 읽고 한번 이 안에서 그 환경을 꾸며보는 것입니다. 이거 저기 응용할 수 있는 게요. 저는 아직 많이 해보신 선생님들도 계신데요. 마인크래프트 사용하실 때 역사일기 쓰기라고 있습니다. 역사일기 쓰기. 5학년부터 역사를 배우잖아요. 그때 역사 일기 쓰기라고 있어요. 역사 속의 인물이 돼서 그것을 일기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일기 쓰기 제가 연수를 갔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역사 속의 인물이 돼서 일기를 쓰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디테일한 것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우는 것들이 하나하나 사건 중심으로 배우잖아요. 그런데 사건 중심으로 배우는데 그 사건을 행했던 인물들도 결국엔 사람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빨도 닦을 테고요. 세수도 할 테고요. 이런 것들이 사회체계에서는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빨 닦고 하는 것들,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런데 역사 일기 쓰기를 하면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몇 시에 일어났고 일기 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보겠죠. 인터넷을 통해서 그 디테일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찾아보면 어디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데 다 나와 있다고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인크래프트로 실제로 만들기를 해보면요, 이 디테일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 제과콩나무 뭐 별주고정 같은 경우도요, 그 바다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에 그 토끼가 용왕 앞에 가잖아요. 그럼 용왕 앞에 있는 모습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용궁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서로 독창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만든 곳에서 구현을 해보는 내가 이 별주구전이었으면 뭐 그 뭐죠? 토끼 역할 맡은 친구, 뭐 거북이 역할 맡은 친구가 그 안에서 구현을 하는 거, 대본을 짜서 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학생들 흥미를 훨씬 더 이끌 수 있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로 바꿔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꼭 동화공연이라서 동화공연만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송태희 교육에도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코드 커넥션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아까 그 클래스룸 모드처럼 코드 커넥션은 도구 프로그램이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마인크래프트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요. 이 메이크 코드를 활용한 실제적인 건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축물을 만든다고 치면요.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단순한 작업들일수록 특히 이런 집 만들고 벽 만들고 하는 단순한 작업들. 근데 이런 것들을 코드를 이용하면 쉽게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이크 코드 기초적인 건축 방법들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느 누가 나눠주지 않았어요. 메이크 코드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나누는 것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잘 보니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속 제가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상대좌표 이용할 수도 있고요. 빌더 이용할 수도 있고 에이전트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게임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미니게임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다양한 미니게임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계속 말로만 하면은 저기가 될 테니까 한번 저희 학급 애들이랑 같이 마인크래프트 했던 거 같이 봐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마인크래프트 화면입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 Education Edition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Education Edition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꼭 교육용 계정이 필요합니다. 교육용 계정이라고 해가지고 계정을 이렇게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용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 교육용 계정 없으신 분들은 따로 팜플렛이 있습니다. 팜플렛이 있어가지고 그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 배포를 할 거예요. 이 교육 계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학교에서 얻어야 돼요. 교육용이니까 학교에서 얻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얻어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시는 분들은 따로 팜플렛을 통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 또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무조건 교육용 기관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로그인을 꼭 필요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FAQ 시간에 다른 페이지 알려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이 꼭 로그인을 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봐 주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게 첫 화면입니다. 첫 화면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많이 알 텐데요. 이거 옷이 있습니다. 이 옷이요 하나하나 돈을 내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돈 내고 사야 되는 건데 이렇게 무료로 다 하니까 학생들이 꾸밀 수도 있고요. 하나 월드를 볼게요. 걸포공원, 제가 전 학교가 걸포초등학교라서 6학년 애들 걸포공원 만들었던 건데요. 이게 플레이가 있고 호스트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호스트를 할 경우는 학생들은 이 월드 안에 다 같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호스트를 했거든요. 호스트를 해가지고 이 코드들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은 그 다른 분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와 볼게요. 제 아이디거든요. 제가 호스트고요. 제가 만든 방이고, 한 분이 들어오셨네요. 이렇게 들어오신 분을 제가 어디에 들어오셨는지 모르니까 불러와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 월드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공원 만들기였습니다. 공원 만들기였는데 이게 걸포중앙공원에 있는 그 학습센터거든요. 이 학습센터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큰데 이것 혼자 만들지 못합니다. 혼자 만들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 한 반치가 전부 다 한 반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고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 센터도 만들고 이 앞에 특이하게 학습 센터다 보니까 이 앞에 저기가 있더라고요. 토끼우리랑 닭 키우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닭 키우는 것도 만들어라 해가 닭우리랑 토끼도 만들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학습센터인데 거기에 국궁장이 있어요. 국궁장이랑 다양한 농구장 그리고 축구장도 똑같이 만들라고 해가지고 쭉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1시간 내에 끝내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을 참여해가지고 길게 프로젝트 학습으로 하였는데요. 그냥 만드는데 다 프로젝트 학습 시간을 다 쓴 게 아니고 쭉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하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나눠야 될까? 역할 분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무엇이 필요할까 한 다음에 현장 답사도 가고요. 현장 답사 가서 사진 찍어 온 걸 토대로 실제로 어떤 걸 이용해서 너는 여기를 맡고 여기를 맡고 이런 것들도 다 나뉩니다. 해가지고 아까 카메라 보여드린다고 했죠? 제가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이 앞에 다 만들었다 싶으면은 이것을 카메라 설치해서 카메라를 누르면은 잠시 후에 카메라가 찍힙니다. 혹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모아서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은 다 같이 찍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아까 삼각대 세우는 거 말고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카메라를 각각
손에 들고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 찍은 것들은 다 아까 포트폴리오로 간다 그랬죠? 포트폴리오에다가 캡션을 한 명, 잘못 찍은 건 이렇게 삭제를 하면 되고요. 다 같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이 어떤 폴더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zip 파일로, JPG 파일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내보내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다가 내보낼지 저장 장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하고 나면은 이 JPG 파일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렇게 교과학습에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에이전트라고 생긴 얘가 있잖아요. 얘가 건축을 도와주는 애인데요. 이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C 버튼을 누르면요. 코드 작성기라고 해가지고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코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한번 그냥 만드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이전트한테. 예시가 있거든요. 이렇게. 예시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특히 블록형 코딩이라고 사용을 해가지고요. 블록형 이 코드를 우리가 선생님 중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시지 않은 분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중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잘 안 하신 분들은 이 코드라고 하면은 막 이러한 줄글로 된 이런 코딩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 사용할 때는 이 블록형으로 된 것들 코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붙이면 됩니다. 이러면 되거든요.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렇게 붙이면은 이게 코드를 만들면은 코드 한 대로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실행이 됩니다. 한번 타워라는 코드를 제가 예시로 불러왔는데요. 타워를 만드는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재생 버튼을 누르면은 이 에이전트란 애가 재생을 할 겁니다. 아까 타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워라고 입력을 하면은 에이전트가 이렇게 타워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어떠냐 막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데 일 경우에 막 더 빠르다 차라리 얘보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게 반복 작업을 특히 도와주는 작업이기 때문에요. 이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걸 시키는 게 더 빠릅니다. 실제로 딱 이만큼만 만들라고 치면은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에이전트가 상당히 빨라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다 지었는데 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만약에 까만색 블록으로 다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까만색 블록으로 다 지운 다음에 까만색 블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이요. 코드만 바꾸면 됩니다. 이 코드에서 아까 이 황토 사암이 마음에 안 드니까 까만색 블록으로 까만색 양털로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것만 바꾼 다음에 다시 그냥 타워라고 입력하면은 바로 다시 만듭니다.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점이 있고요. 사실 그러면 왜 옆에다 만들었냐 이게 눈 가리고 아무 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것도 부실 때도요. 이거 다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부셔야 되거든요. 일일이 부셔야 되는데 이건 중지시킬게요. 이렇게 부시지 않더라도요. 만약에 코드를 짜면 됩니다. 삭제라는 코드를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블록을 채우기 10칸 그냥 삭제라는 코드를 해가지고 얘를 공기로 채워넣어 버리면요. 지우는 것도 일일이 이렇게 안 부셔도 됩니다. 안 부시고 아까 공기라는 코드였죠. 삭제하는 게 공기라는 코드를 딱 입력하면은
여기가 아니었나요? 삭제였나? 아, 삭제였네요. 삭제라는 코드를 입력하면은 삭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거. 잘못 썼네요. 일일이 삭제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삭제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코딩에 쓰이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지금 제가 급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왠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거 한두 번만 설명을 하면은 이 좌표 같은 경우도 000 이게 XY Z 좌표입니다. 이 공간 좌표 같은 건 고등학교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럼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더라도요. 애들한테 한 번만 설명을 제대로 해주고 1시간 정도 연습을 하면은 아 좌표가 이렇구나 이게 높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거든요. 그리고 코딩 같은 경우도 물론 코딩 자체를 맨 처음에 모른다면은 실행하기가 힘들기도 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계속 코딩을 가르치니까 그런 엔트리나 스크래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의 이해도만 있으면은 이런 코딩들 갔다 와서 끌고 들어가서 놓으면 된다. 이 정도의 이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도 계실까봐 이 블로크 코딩을 안 쓰시는, 그러니까 텍스트를 꼭 쓰셔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요. 여기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파이썬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이썬 문법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코드들을 쓸 수가 있고요. 맨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기반이라 자바스크립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이나 둘 다 뭐 그냥 텍스트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개가 약간의 문법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블로그로 했던 것들을 이렇게요. 이렇게 블로그로 했던 것들을 그대로 파이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로 변동이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텍스트형 코딩을 사용하실 때도 이 변환을 하면서 애들한테 데피니션 어떻게 넣고 맨 처음에 블록 마지막에 괄호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겼구나 하실 때 이걸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다양한 코드를 가지고 미니게임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공유해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것도 여기에 프로젝트 저장 있죠. 저장해가지고 저장한 것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파일 가져오기 등을 통해서 저장한 것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게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게임 만들기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게임 만들기, 뭐 메이크 코드 게임 만들기 하면은 잔뜩 나오니까요. 그런 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코드도 다 공유해 놓거든요.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코딩 할 때도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네, 아까 프로젝트 학습 잠깐 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학습으로 썼다고 그랬는데요. 도대체 어떤 시수를 가지고 썼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원 만들기였는데 옆반에서 학교 만들기 하셨던 선생님 자료를 가져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학교 만들기는 이 옆반 선생님이랑 같이 동학년을 계속하면서 매년 했던 거였어요.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는 매년 했었습니다. 매년 하는데 이게 제가 가르쳤던 애들 만들었던 학교였거든요. 이 미끄럼틀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냥 창체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업 실과 수업 같은 수수가 다 끝나고 났을 때 그냥 재미로 애들이랑 같이 저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미로 만들다가 이게 재미로 만들다 보니까요. 그냥 뭐랄까 그냥 어딘가에 있는 학교고 이게 그냥 만들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 학교 만들고 끝나는 그런 수업인 거예요. 그런데 학교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애들이 재미도 있어 하고 하는데 그걸 그대로 끝내는 건 좀 아깝다 싶어가지고 올해는 무언가 그리고 애들 독창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책걸상이라는 아이템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책걸상을 만듭니다. 이 걸상, 의자 같이 생긴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계단입니다. 계단. 걸상, 의자라는 아이템이 없어요. 계단을 가지고 왠지 의자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걸 가지고 애들이 만든 거고요. 뒤에 이 사물함들은요, 각각의 상자입니다. 보관하는 상자인데 그걸 가지고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요. 6학년, 작년에 6학년을 해가지고 6학년들 학교 다시 데려보고 그리고 작년에 경기도에 엄청난 트렌드가 공간 활용, 공간 재사용 이런 거여가지고 그 트렌드에 맞는 무언가도 만들어내라라는 그 윗분의 지시 때문에 이런 거 통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3차원 도구들 만들려면은 제가 3년 전에 그 3D 프린터 썼을 때 했던 팅커캐드입니다. 팅커캐드. 팅커캐드에서도 충분히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팅커캐드라는 게 애들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 Q&A에 올려주시면 제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이 팅커캐드도 충분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도까지 퀄리티를 만들려면요, 진짜 상당한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이 캐드 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요. 마인크래프트는 내가 이 안에 들어갔다, 이 가상세계 안에 들어간 아바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보자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준비 작업으로요. 아까 공원이었는데 이 초등학교 하신 선생님들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글 어스라든지 아니면은 그 요즘에 카카오맵이라든지 네이버 맵 같은 거 보면은 이런 우리 학교의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습을 가가지고 어떠한 공간이 있을지를 봅니다. 여기 체육관이고요. 이 본관이고요. 이 운동장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도로가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고 어떤 것이 있는지 애들이랑 같이 살펴봅니다. 여기 생태 연못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을 나누고 이것도 적당히 만들면은 사실은 쉽긴 할 텐데요. 적당히 만드는 것보다도 실제 사이즈 비율에 맞춰 축척이라고 하죠. 3학년 되면 축척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가 몇이고 이 사이즈가 몇이기 때문에 몇 대 몇 비율로 만들면 되겠다. 여기는 30칸, 여기는 100, 200칸이었나? 이렇게 200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세부적인 구체적인 시설 공간 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하면서 여기에 몇 명이 필요할지도 한번 인원수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잘 평소에 갈 수 없었던 행정실이라든지 연구실, 도움반 같은 이런 곳을 실제로 한번 가서 구조를 파악하고 사진 찍어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구조시설 파악하고 인원 확정하고 건축을 쭉쭉쭉 합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건축에서 공간 중에서 공간 활용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요. 공간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하는 건데요. 건축을 쭉쭉쭉 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게 실제 학교고요. 저희 학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인크래프트에서 건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실제 구성되고요.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구성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이 색깔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색깔도 다 맞추라고 합니다. 색깔 맞추고 이런 무늬도요. 어쩌다 보면은 이런 무늬가 있어요. 가장 비슷한 무늬로 만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통로, 주차장도 만들고요. 생태 연못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학교 공간 문제점 찾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왜냐면은 이게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을 때 학생이 돌아다녀 보고 뭔가 설문지, 학습 활동지 같은 거 주고 써봐라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실제로 한번 몰입해서 만들어 보면은 학생들이 이 공간이 조금 비어 있는데 이 공간을 뭘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 가지 문제점이 학생들끼리 토의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가지고 이 생태연못 앞에 돌계단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너무 황량하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색칠을 하고요.
애들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이 완성하고요. 이 색칠한 게 지워지거든요. 지워져가지고 여기다가 그 니스칠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안 지워지도록 쭉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저희 학교 작년에 6학년들이 만든 거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놀이터라고 해놨는데 계단이 있는 쪽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학교로 치면요. 학교 정면 모습이 저희 학교 정면이 없네요. 여기 정면인데요. 보시면 여기가 교실입니다. 이쪽에 왼쪽 교실은 뭐 3학년 1, 2, 3반, 오른쪽은 5학년 1, 2, 3반 뭐 이런 식으로 교실이 쭉쭉쭉 있는데요. 이 가운데요. 이 가운데가 중앙 계단이죠. 이 가운데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이 있는데 특히 5층에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비어있는 공간이 있는데 황량하게 비어있으니까 뭘로 쓰면 좋을까 해서 소프트웨어 놀이터를 만들자. 소프트웨어 선도학교가 작년에 됐거든요. 저희 학교가.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놀이터라는 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공간을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는 어떠한 공간을 소프트웨어 놀이터라는 공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걸 보고 실제로 모는 종이 같은 데다가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한 칸에 몇 대 몇 비율인지 해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마인크래프트 내에서 실제 만들어보는 거예요. 그림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런 다음에 다양하게 애들끼리 모둠별로 설계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설계했던 걸 바탕으로 실제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투표를 해가지고 만듭니다. 우드락 가지고 만들었거든요. 우드락 가지고도 실제로 만들어가지고 이 미니어처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투표를 해서 그리고 선생님들도 다 같이 봐서 우리가 따온 예산 가지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거 너무 복잡하고 예산이 많으면 못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도 만들 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몇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요. 알려드릴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사이트는 여기입니다. education.minecraft.net입니다. 여기는 Q&A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인데요. 여기가 가장 기본이 된 사이트고 여기가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고 뭐 리소스들 여러 가지 지도안들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서포트의 다운로드에 가시면은 집에서도 무료로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다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10 이어야 되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윈도우 10이 아니더라도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윈도우 7도 충분히 지원하거든요. 여기 윈도우 데스크탑 다운로드 받았고 있죠. 이게 윈도우 데스크탑 버전이고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받으시면 되고요. 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도 지원합니다. 근데 다운로드 받고 까는 것까지만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듀케이션 에디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교육용 기관의 인증을 받은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특히 선생님들도 들어와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클래스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리소스 안에 파인드 레슨이 있거든요. 파인드 레슨을 하면은 목이 계속 타네요. 파인드 레슨에 들어가시면은 선생님들이 다양한 그 서브젝트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들이 공식적으로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 뭐라고 하죠? 그 팀이라고 할까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공식적으로 내보낸 거 말고도요. 선생님들끼리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돼가지고요. 뭐 아까 말씀 코딩 같은 경우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데 들어가면은 다른 분들이 올려놓으신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뭐 선생님 이게 직접 사람이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지? 그냥 월드만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혹은 뭐 학습지, 지도안까지 같이 올려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등등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는데 이걸 쓰는 게 약간 뭐랄까 다 영어고 해가지고 직접 그대로 오늘 받아서 내일 적용하고 하시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둘러보시면서 조금 뭐랄까
모티프, 아이디어만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 아이디어 얻을 수 있는 곳에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잠깐만요. 공식적으로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올려준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아까 제가 플레이에서 월드 들어가서 호스트를 했잖아요. 혹은 플레이를 했잖아요. 새로운 월드 만들기 여기 있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월드들, 이건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필요하신 월드에 따라 가지고요. 월드가 어떤 강만 있었으면 좋겠다. 강 생태계가 있으면 좋겠다. 혹은 따뜻한 바다가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바다 생태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버섯섬이 있으면 좋겠다. 뭐 사막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태계를 여기서는 바이옴이라고 합니다. 바이옴.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월드 내에서 이런 바이옴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요. 생태계를 찾으러 다닐 필요 없이 특정한 곳에 가면은 이 바이옴 월드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왜 이 바이옴 왜 중요하냐? 이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현실적이라서요. 선인장 같은 경우는 우리 사막에서 나죠. 선인장은 다른 데 절대 안 보입니다. 사막에서만 납니다. 또는 라마 같은 애들 있죠. 라마 같은 애들은요. 고원지대에서만 사는데 고원지대는 딱히 없네요. 또 열대어가 있거든요. 열대어는 당연히 열대 바다에 있겠죠. 그래서 바다에 가면요. 열대어가 안 보여요. 열대 산호초도 안 보여요. 바다에 그냥 들어가면은 오징어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따뜻한 바다 바이옴에 가면은 그것을 할 수가 있고요. 추천 월드에도 여러 가지 것들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아까 튜토리얼 같은 경우도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튜토리얼 같은 경우도 여기 게임 방법에 가면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조작 방법 같은 걸 여기서 배울 수도 있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수업입니다. 수업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수업들을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미 만들어진 수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서 선생님들이 좀 번역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이러한 뭐라고 하지? 것에 대해서 딱히 부담 없는데 학생들은 이게 다 아까 NPC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영어입니다. 영어라서 선생님이 바꿔주시면은 훨씬 더 사용하실 때 좋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요. 학생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그 미술 컨텐츠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면은 쉐이프, 그러니까 모양들, 다양한 모양들을 관찰하고 여기서 모티프를 얻어서 자기만의 모양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술에 타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모양들을 관찰하고 그 모양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이런 모양 만들겠다라고 하기 전에 재밌게 한번 이 월드를 탐험해보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수업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들이 이 라이브러리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고요.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짧게 아까 잠깐 얘기 드렸었는데 메이크 코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마인크래프트 있거든요. 사이트는 makeCode.com입니다. makeCode.com인데요. 여기 마인크래프트에 가시면은 아까 똑같은 그 화면이 보이십니다. 여기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랑 다르게 재생을 할 수가 없죠. 마인크래프트가 아니니까요. 재생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저장한 다음에 아까 마인크래프트 알려드렸던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코드를 재생하면 됩니다. 재생하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 한글이죠. 한글인 이유가 제가 다 번역했습니다. 이게 영어니까 애들 가르칠 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다 번역했는데 번역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움말 보면은 여기까지는 제가 직접적으로 번역했는데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 하실 때 이 텔레포터 블록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면 도움말 오른쪽 버튼으로 도움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어로 나와요. 이거 번역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이 번역을 자원봉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메이크 코드 말고도 선생님들 마이크로비트 사용하시는 분들 마이크로비트도 여기서 메이크 코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리소스에 가시면은 밑에 내려가시면 클라우딘이라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이 한국어 이 18% 굉장히 높은 퍼센트거든요. 이거 다른 데 비하면 크로아티아 2%밖에 안 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차이니즈 같은 경우는 중국인들 같은 경우 9%밖에 안 되죠. 18%나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번역 신청 누르시면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기서 번역 좀 해주십사 자원봉사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양하게 마인크래프트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스티브 코딩 저희 연구회인데 여기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시면은 다양한 코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양한 선생님들, 김재희 선생님, 나상원 선생님, 이상희 선생님, 김현 선생님, 최성원 선생님, 백수 선생님, 김민 선생님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사이트를 통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자원봉사 시간 되시는 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이트, 에듀케이션 사이트, 메이크 코드 사이트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메이크 사이트가 꼭 저기만은 아닙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아까 리소스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마인크래프트 CS, 학계 CS 소개라든지 마이크로비트 CS 소개라든지 여기 들어가시면은 다양한 교육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다만 외국 사례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변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하시면 여기서 다양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고요. Q&A가 조금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Q&A 조금 위에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카메라로 찍은 건 어떤 폴더에 저장되나요?는 카메라 찍은 폴더는 카메라에서 폴더에 저장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포트폴리오에 보면은 포트폴리오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에서 폴더를 지정해주면 됩니다. 지정해주면 되고 PDF로 나오네요. JPG 파일이 아니라 PDF로 나오네요. PDF 파일로 나와가지고 선생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마인크래프트 소파라는 선생님 어느 정도 익숙하셔야 될까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사용하려면요. 선생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조금 힘듭니다.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힘들고 그냥 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작 날고 떨어지고 그리고 뭐 건물 놓고 이 정도만 알면요. 여기에 더 많이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알으셔야 되는 게 이런 폭탄들 이런 것들 한번 아이템들 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냥 시간 나실 때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고 폭탄도 그냥 터지지는 않습니다. 횃불 가지고 불을 붙여야 돼요. 불을 붙여야 터집니다. 불을 붙여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터지거든요. 이런 위험한 것들 이런 게 있구나.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요. 이 건축물을 어떻게 만들까라든지 아니면 코딩을 어떻게 할까라든지 그런 건 유튜브 또 그냥 한두 번 봐주시면 되고요. 혹은 레드스톤을 어떻게 하고 뭐 자동문을 만들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물 같은 경우는 막 썼다가는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 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수원지죠. 여기 수원 되는 곳에 블록을 놔야 물이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물을 놨는데 아무데나 막 논다고 해서 물이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애들이 알아요.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충분히 이것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능숙이라기 하기보다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런 튜토리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튜토리얼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은 학생들한테 적용할 때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질문이랑 연결되는데요. 산만해지지 않을까. 아까 마인크래프트는 능숙해지실 필요 없는데요. 클래스룸 모드는 좀 능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학생들 집중을 유도하도록 일시정지 같은 거 해가지고 선생님 말을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TNT 같은 거 방금 보셨다시피 터지면은 되돌리기가 안 됩니다. 이게 되돌리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클래스룸 모드는 좀 능숙해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은 꼭 536 계정이 필요하고요. 계정은 학교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그리고
밑에 누구 어떠신 분들 들어와 보실 수 있나요? 맨 밑에 계셨었는데 들어와 보실 수 있나요?랑 이거 여기 월드에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계정을 선생님이 만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걸포초등학교 소속이었을 때 걸포초등학교 학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을 위한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럼 걸포초의 계정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다른 초등학교의 계정이 만든 월드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딱 묶여 있는 거예요.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걸포초 계정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월드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걸포초 계정으로 만든 월드에 김포 서초등학교 계정을 가지고 들어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까지 월드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교육용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업에 활용하시나요?도 있었는데 수업 활용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에서 스티브 코딩 치시면은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만 올리는데요. 그런 것들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코딩에 대한 교육 이해도 같은 경우는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하니까 여기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code.org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아워 오브 코드예요. code.org입니다. code.org 아워 오브 코드에 마인크래프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조금 애들 쉽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마인크래프트 화면이라고 치고 코딩 같은 걸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으면 코딩이 무엇인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학년들 제가 이거 몇 학년까지 가르쳐 봤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들도 이거 충분히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에 대한 익숙도를 조금씩 점차 늘려가지고 아까 메이크 코드처럼 거기까지 쓰는 것들이 목적인 거죠. 그래서 코딩 교육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만 충분하고요. 애들이 코딩 교육 어느 정도 잘 다루게 된다, 스크래치나 엔트리도 잘 다루게 된다 하면은 유튜브나 여러 가지 가이드가 있거든요. 가이드북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공부해서 집에서 사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학년들 코딩이 나오기 때문에요. 실과과 교육과정에 그래서 하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인크래프트 말고도 다른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시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마인크래프트 이전에도 수업에 활용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문명 해볼까 했었거든요. 근데 문명 해볼까 했었는데 불가능합니다. 상업용 게임 하기에는 진짜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학생들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상업용 게임 가지고 활용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는 저도 못했을 거예요. 저도 못했을 건데 마인크래프트 에듀케이션 에디션에 그런 클래스룸 모드라는 그런 교육용 도구가 있어가지고 학생들 통제하기가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사용하는 건데 실제 마인크래프트 상업용 게임을 사용했다라고 치면은 뭐 TNT 터트리는 거 혼내는 건 혼낼 수 있죠. 혼내는 거 혼내는데 혼내고 나서 이게 되돌리기가 안 돼요. 한번 터트리면 30분 활용했던 것들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임을 수업에 활용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꽤 힘들더라고요. 뭐 그 정도로만 하고요. 뭐 물론 창체 시간에 뭐 같이 애들이랑 재밌게 노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플래시 게임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진짜 이 몰입된 수업을 위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 외에는 없습니다. 네. 메이크 코드도 있고요. 스티브 코딩 페이지도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서도 스티브 코딩 내에서도 여러 가지 템플릿이라든지 선생님들 위한 이런 것들 제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MS에 먼저 교육팀에 먼저 문의해 주시고 혹은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좋은데 주시면은 다 좋습니다. 피드백은 다 좋으니까요. 근데 특히 선생님들 활용하실 때 벽이 조금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로 하고 싶은데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벽이 느껴지는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